코치님, 마음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은연중에 쓰는 단어 중에 마음이란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쓸 거예요. 한번 나의 하루를 한번 누가 몰래카메라를 찍는다 그러면 그 마음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특히 뭐 가정에서의 또 그런 관계라든지, 그러니까 대인관계, 또 갈등 상황이 있을 때 진짜 너무너무 내 마음을 몰라준다 막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는 그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분명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 실제로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어떤 뇌 활동의 이런 결정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마음이 마음이지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조금 좀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물론 그 굉장히 다른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명상심리 관점에서 이 마음을 좀 풀어드리면 마음은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감정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감정. 그래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그 뇌 부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뇌가 활성화가 되면 감정이 올라오는데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건 어떤 촉발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한테 누가 불편을 줬든지 아니면 과거에 어떤 일하고 연관된 누구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힘든 어떤 일에 직면했을 때 그 감정이라는 게 확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과거의 나의 마음속에 어떤 심층에 유사한 어떤 경험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자극이 딱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이 훅 올라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 마음이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감정이 올라오는 그 찰나를 잘 알아차림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바쁘니까 감정이 올라와도 그렇구나 또는 심지어 외면하고 가는데 그렇다 보면 마음이 이제 엉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 감정이 어떤 건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이 올라온 거를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마음의 두 번째 요소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고. 그래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이 감정이 올라오게 됐을 때 분명히 어떤 촉발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로 기인한 어떤 사건, 생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올라온 걸 알아차림하고 거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 감정은 왜 올라왔지?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어떤 과거의 사건으로부터도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잠시 전에 어떤 그 이 촉발제에 의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생각을 찾으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생각을 찾잖아요. 그럼 자동적으로 생각을 찾는다는 건 뭐예요? 생각을 관장하는 자뇌를 이제 활성화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우뇌와 자뇌가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내가 좀 이런 기분인데 이거는 이런 생각에서 왔네 라고 해서 얘가 딱 만나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마음의 주인인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라고 물었을 때 얘가 나오지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세 번째 요소는 갈망, 내가 원하는 게 뭔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음 그 복잡한 마음을 이렇게 단순하게 정리하는 게 돼? 라고 하지만 단순하게 정리해 보면 훨씬 더 이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음은 그냥 마음이지가 아니라 마음의 3요소, 감정, 생각, 갈망의 연결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라는 거는 항상 이 세 가지를 세트로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뭐 감정만 알아차림 한다든지 너무 생각에 빠져든다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에만 막 이렇게 올인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죠. 그래서 현대인들이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 굉장히 불확실성 시대에 아주 복잡다단하고 아주 급작스럽게 이렇게 환경이 바뀌는 그런 상황에서 나의 마음도 그 속도에 맞춰서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속도감도 빨라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그 변화에 맞춰서 나의 마음을 살피는 그 속도감,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투입하는 정도가 적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거는 생각, 감정, 갈망 세 가지의 연결체이고 마음을 살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감정이다. 그게 왜 그러냐? 감정은 여러분 왜 감정이 중요하냐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현재 찰나의 순간에 일어나는 게 감정이에요. 생각은 이미 지난 과거예요. 그리고 갈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생각에 빠져 있거나 갈망에 빠져 있거나 그러면 뭐예요? 정작 지금의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here and now, now and here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 지금 현재의 삶에 집중해라. 그걸 한 단계 더 딥하게 이제 해석을 하면 지금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찰나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을 접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을 알아차림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감정과 연결된 생각, 그 다음에 감정과 연결된 그 갈망을 세트로 정리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라는 거를 내가 정리정돈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불편한 마음을 직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감정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감정은 좋은 감정, 그 다음에 좀 불편한 감정 이렇게 크게는 그렇게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불편한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정성을 들여서 봐야 돼요. 왜냐하면 긍정적인 감성은 그냥 왔다가 지나가요. 그래도 우리 몸에 그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긍정적인 정서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호르몬도 긍정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몸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는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는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부정적인 감정은 어떨 때 올라오냐면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원해. 근데 그걸 할 수 없을 때 올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불편한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거를 직면하지 않고 계속 참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 주인이 그걸 알아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굉장히 계속 가면 갈수록 더 불편해져요. 그리고 그게 축적돼요. 그리고 우리가 불편한 감정은요, 우리가 아까 마음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은 여러분들이 눌러도 외면해도 그 다음에 직면하지 않아도 걔가 사라지지 않아요. 절대.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그게 이제 우리는 명상심리에서는 그 심층 종자라고 하는데 그 저 깊숙이 어딘가에 얘가 딱 자리를 잡아요. 그럼 한번 내가 만약에 화가 났어요. 근데 그걸 아까처럼 이렇게 마음을 뭐 생각, 감정, 갈망으로 이렇게 풀지 않잖아요. 그러면 화가 난 나의 감정이 심층 종자 어딘가에 가서 딱 파킹하고 있다가 유사한 그런 상황들이 오잖아요. 계속 화나는 감정을 여기다 이렇게 축적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화병이 왜 생겨요? 계속 화나는 그런 상황을 참아서 나중에 화병이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공황이나 불안이나 우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굉장히 두려운데 막 두려워요. 근데 두렵지 않은 척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주인님 내가 두려워요. 나를 봐주세요 라고 했는데 봐주지 않으니까 얘가 이제 삐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계속 두려운 감정을 계속 가져와. 그럼 이제 두려워 이제 꽉 차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 어떻게 돼요? 공황장애나 불안증이나 이런 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부정적인 감정을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안 돼요. 그 또한 나고 걔가 올라온 거는 진짜 내 마음을 알아봐 줘야 되는 굉장히 적기이기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감정을 나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부정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감정도 나의 일부예요. 긍정적인 감정도 나의 일부. 근데 긍정적인 감정은 막 사랑을 해주고 부정적인 감정은 사랑해주지 않으면 이제 마음이 그때부터 삐침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런 자구책을 만들고 계신데 저는 간단하게 내 마음 살피는 거,
불안하다 그러면 아 내가 왜 불안한 거지? 아 그래서 불안하구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코칭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이 굉장히 간단한 질문 세 가지잖아요. 지금 감정이 어떠세요? 그럼 무슨 생각 때문이에요? 그 원하는 게 뭔데요? 이 세 가지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기의 마음을 정리를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 화가 많았어요. 화가 많았는데 화가 많으니까 어때요? 뭔가 이렇게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그냥 순탄하게 지나갔지만 화나는 장면이 오면 제가 얼굴부터 이 바디부터 굉장히 그런 이 화나는 에너지가 막 이렇게 방출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명상심리를 공부하면서 왜 화가 올라왔는지 그거를 찾아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로부터 생긴 화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랑 제가 이렇게 좀 저희 아버지도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좀 직설적인 분이고 저도 직설적인 사람이어서 만나면 둘이 이렇게 트러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화가 나도 그걸 다 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은 거예요. 막 참은 거. 그래서 제가 화가 났네, 화가 났었네, 이 감정을 제가 이렇게 쭉 일기를 썼는데, 화나는 감정마다 나와 출연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였고, 화났다라는 그 마음의 세 줄 일기를, 마음의 세 줄 일기는 그거예요. 감정, 생각, 갈망. 이 세 줄 일기를 정말 100개도 더 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제가 100가지 이상의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화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쓰고, 제가 이제 과거의 마음도 이렇게 챙겨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너무 저희 아버지를 봐도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불편한 감정일수록 그 나의 어떤 그 성장 동인이 될 수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도전의식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올라오는 게 아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숨은 성장의 어떤 그 동인을 찾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니까 걔를 사랑스럽게 직면하시고 그리고 걔가 왜 나왔는지 원하는 게 뭔지 이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코치님, 그러면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내 마음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후련하고 그 사람도 내 얘기를 잘 알아듣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자기 주장을 잘 못 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그게 왜 그럴까? 아, 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잘 못해. 내 주장을 못 펴. 이렇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그 자기 주장을 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잘 표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을 잘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장을 잘 펴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내가 막 논거로 내 생각만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 그 마음을 정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나의 입장을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순서가 뭐예요? 나 당황했어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을 먼저 한번 살피는 프로세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 2, 3초 만에 할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내가 당황했네. 그러면 내가 왜 당황했지? 저분이 나한테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하네. 그래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지? 그럼 일단 잠깐 시간을 달라고 해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한테 어떻게 해요? 당황해서 막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고객님께서 너무나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조금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좀 더 생각해보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지 않고 당황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황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더 공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이제 기업의 코칭을 나가면 대부분 50대 임원분들을 만나요. 근데 그분들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어요. 마음이 뭡니까? 그럼 벌써부터 막 이렇게 피하시려고 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가 딱 그분들한테 마음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마음이지 뭡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한테 그냥 불현듯 3가지 질문을 해요.
상무님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올라오는 감정 어떤 게 느껴지세요? 한번 메모해 보세요. 근데 대부분 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기분이요? 그걸 왜 물어보세요? 또 막 이래요. 왜 그래요? 자기의 이 감정을 살피는 것조차도 너무 어색한 거예요. 특히 산업화 시대 때 리더들은.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또 아주 친절하게 그 당혹스러움은 어떤 생각에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묻죠. 그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코치님이 갑자기 마음을 물어보니까 제가 당황스럽죠. 본인도 모르게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럼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툭툭 치고 들어오는 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이분이 얘기하고 나서 깜짝 놀래. 아니 내가 코치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네? 그 왜 그래요? 마음은 거짓을 하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어떨 때? 주인이 챙길 때. 그래서 쉽잖아요. 다시 한번 해봐요. 그래서 지금 요거 들으시는 분들 한번 저의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지금 내 몸에서 올라오는 감정, 느낌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감정은 어떤 생각 또는 어떤 사건, 어떤 촉발제로부터 올라왔는지 그걸 찾아보세요. 한 가지만 찾으셔야 돼요. 한 가지. 막 엮으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감정하고 생각을 딱 찾았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게 이거였지 라고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했던 갈망이 뭡니까? 그거를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할 때는 감정, 생각, 갈망인데 말할 때는 생각, 감정, 갈망 순으로 해야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지금 고객님이 굉장히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해서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세요. 저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마음은 우주예요. 근데 그 우주 속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탁 같이 합류를 해서 그 우주와 함께 여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걔를 살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질문으로 한번 마음을 알아차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살피는 거는 감정, 생각, 갈망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찾았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이야기할 때는 생각, 사건, 그 다음에 감정, 갈망 순으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내가 친구랑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 일로 나갈 수 없게 됐어요. 근데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미안해, 나 오늘 일이 생겨서 나가지 못하게 됐어. 어떡해, 미안해 이러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는 그 미안한 마음이 전달이 되지 않아요. 굉장히 좀 불쾌한 감정이 올라와요. 왜? 약속을 해놓고 갑자기 깨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얘기하라고요? 친구야, 내가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이 이 A건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래. 그래서 오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어. 이게 사건이죠. 그래서 너무 미안하다. 이게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에 너 시간 되는 날 주면 내가 반드시 거기 맞출게. 그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하면 어때요? 기분이 안 나쁘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정연해. 뭔가 약속을 깨는데 내가 막 이 친구한테 빨려들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잘하고 싶으면 마음을 담으셔야 돼요. 마음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뭔지 아셔야 되잖아요. 뭔지 알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시죠. 마음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죠. 그래서 걔를 깔끔하고 임팩트 있게. 그래서 제가 경험한 분들 중에 주절주절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생각만 얘기하시는 분들이에요. 생각이 많으면 주절주절. 왜요? 생각은 계속 생각을 끌고 오고 생각을 끌고 오는데 왜 말이 많냐? 나의 생각만 얘기하자면 상대가 전혀 미동을 하지 않아요. 왜냐? 좌뇌 활동이잖아요. 그럼 상대도 좌뇌만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전혀 공감도 안 되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정을 얘기하면 이제 우뇌가 활성화되면서 그렇죠? 서로 감정적인 교류가 일어나면서 거기 교감도 되고 공감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에 또 다른 이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마음 세 줄 일기가 무엇인가요? 제가 최근에 어떤 여성 임원을 이제 코칭하러 갔는데
이분이 굉장히 좀 성공한 여성 이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눈 주위가 이렇게 파르르 떨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피곤하시냐, 뭔가 눈 떨림 현상이 보인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자기가 뭔가 이렇게 들킨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지시면서 좀 다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굉장히 이제 급한 성격이고,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할 때도 막 이렇게 다 막 자르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평판에 대한 문제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제가 그 뭐가 그렇게 불편한지 그걸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불편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우리 구성원들이 이제 자기 눈높이에 따라오지 않아서 그게 너무 불편하다. 그럼 원하는 게 뭐냐? 우리 구성원들이 정말 일을 눈높이에 맞춰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떠냐? 조금 후련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갑자기 화가 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화는 또 뭐 때문에 난 거냐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뭐 팀장이 보고를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화를 본인이 내지 못했대요. 그냥 참고 다시 이제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화가 올라온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원하는 건 뭐냐 그랬더니 그 팀장이 정말 일을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첫 세션인데 이분의 이 부정적인 감정이 정말 고구마 줄거리 이렇게 이게 고구마 확 들면 여러분들 고구마 확 달려 있는 거 보셨죠? 그것처럼 그냥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 세 줄 일기로 거의 30-40분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막 밝아지면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대체 이거 뭐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뭔가 상담받은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정리가 된 느낌이 들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거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뭐 했습니까? 마음 세 줄 그 질문을 계속 한 거죠. 근데 이분은 질문을 받고 본인이 자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올라오는 그런 감정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질문 3가지가 뭐였어요? 지금 감정은 어떤데요? 그 감정은 무슨 생각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상무님이 원하는 게 뭔데요? 이거를 정말 그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마다 다 세트로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막 뒤엉켜 있었던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었던 그것이 다 정리가 되면서 내 마음속에 구름 한 점 없이 물론 이제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는 이분이 굉장히 마음이 맑아졌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마음 세 줄 일기 여러분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쓰시면 좋겠고 저는 그 남성 임원분들한테도 지금 감정에 대해서 챙기지 못하는 분들 근데 막 화가 많거나 불안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계시면 제가 조그만 노트를 드려서 매일매일 3줄 일기를 쓰게 해요. 또는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카톡을 하면서 본인 마음이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말로 정리를 하면 훨씬 더 강력하게 마음이 교통정리가 되고 나한테 내 마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치님, 마음과 명상이 무슨 관련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제가 알아차림 하라고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고 마음 세 줄 일기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도대체 뭔가 복잡하긴 한데 내가 그게 정리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제 명상 관점으로 다시 백투더 베이직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상은 뭡니까? 명상은 나한테 나라는 존재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내가 알아봐 주는 게 명상이에요. 그래서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것도 명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모든 거 다 명상이에요. 걸음 명상도 있어요. 걸으면서 하는 명상도 있고 식사 명상도 있고 차 명상도 있고 다 많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상 속에서 생활 명상을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곳에 가서 명상 수련을 하고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어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여러 도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긴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그래서 생활 속의 명상 중에 이제 권해드리는 게 심호흡을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명상은요, 나한테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바빠요. 그리고 막 그 세상의 변하는 속도도 굉장히 바빠서 나를 살피려고 들어갔다가 막 놀래서 막 쫓기듯이 막 살아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살피려면 가장 먼저 점검을 하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이 많잖아요. 호흡 수가 많으면 내 마음을 살피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활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감정은 찰나의 순간에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모든 행동의 속도가 빠르고 내 가동 속도가 빠르면 감정이 올라와도 그거를 그때 찰나의 순간에 내가 알아차림할 수 없어요. 내가 마음을 아무리 코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이 마음이 내가 정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분은 명상 관점에서 나를 센터링하는 호흡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명상은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지만 나한테 온전히 집중해서 어떻게 집중해요? 심호흡을 하면서 집중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호흡이 많으면 집중할 수 없어요. 생각이나 감정에 내가 막 이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호흡을 하면서 나를 일단 평안하게 만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평안한 상태에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감정, 생각, 갈망을 알아차림하는 거. 저는 요거를 이제 명상의 정의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요즘 막 명상이 핫하잖아요. 왜 그래요?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 몸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 내 몸이 너무 지쳤어. 나를 좀 알아봐줘. 내 마음을 좀 알아봐줘. 이거의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은 명상이 막 열풍, 광풍인데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막 지식적으로만 그 명상을 배우거나 그 어디 막 이벤트처럼 이렇게 명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 이 존재로서 나가 원하는 마음의 알아차림이 그렇게 깊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일상에서 호흡 쉽잖아요. 심호흡하고 일상에서 그냥 이렇게 불현듯 올라오는 감정 알아봐주고 생각 연결해주고 갈망 연결해주고 이거 계속 여러분들 의도를 가지고 일주일 정도 하시잖아요. 그럼 이게 자동적으로 반응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차림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개런티를 합니다. 개런티를 하는데 마음 세 줄 읽기, 그 다음에 심호흡, 그 다음에 마음 알아차리면서 이야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나라는 존재를 내가 계속 만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나로서 존재하는 나를 만나기 때문에 훨씬 더 여러분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할 수 있죠. 코치님, 그러면 내 안에 나를 보게 하는 질문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에서 아까 알아차림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우리 인경 스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아서 마음 알아차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통상적으로 쓰는 마음 챙김하고 마음 알아차림하고 같은 용어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걸음 명상이나 차 명상이나 뭐 음식 명상이나 이런 거는 질문보다는 실제로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음 명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골절상을 많이 입잖아요. 그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왜 그럴까?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기부스한 분들 많잖아요. 이제 왜 그럴까 봐야 되는데, 보세요. 내가 걷잖아요. 걸으면 보통 걸으면 이렇게 뒤꿈치가 닿고 중간 닿고 발가락까지 이렇게 땅에 닿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그냥 툭툭툭 걷잖아요. 근데 이 걸음 명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뒤꿈치가 땅에 닿았어. 중간 부위가 닿았어. 발가락에 닿았어. 온전히 땅하고 내 발이 하나가 됐어. 요거를 여러분들 알아차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제 왼발 뒤꿈치를 하면서 오른발이 들렸어. 이거를 다 그 하나하나 섬세한 그 행동 변할 때마다 그거를 내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떻게 해요? 그냥 막 걷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한 작년에 제가 골절상을 입었는데 실제로 제 나이는 막 30대인 거예요. 제 막 정신적 나이는 30대인 거예요. 근데 제 신체적 나이는 60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30대에 그 열정으로 막 걷다가 내 걸음을 알아차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엇박자가 나면서 이렇게 이제 골절상을 입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에 뭔가 사과를 넣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그냥 무의식적으로 넣고 막 씹어서 먹잖아요. 그게 아니라 입을 열었다. 사과 조각이 들어갔다. 그럼 여기에서 그 식감이 어떤지, 뭐 새콤한지 달콤한지, 그 한 번 깨물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이거를 섬세하게 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내 거로.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이 명상의 한 축이에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인생사를 명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네. 명상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 뭐 명상하면 뭐 가부좌 명상도 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생활 속의 명상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한 자세,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자세는요, 이 명상을 하면서 계속 이 호흡을 관장하는 이 뇌관에 여러분들이 접촉을 하면서 좌뇌와 우뇌를 활성화시키지 않고 온전하게 호흡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어떤 거와 접촉하지 않고 온전히 나한테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상황이면 뭐 자세가 이렇게 꾸부정해지거나 그렇잖아요. 근데 이 나를 오롯이 세우는 그런 알아차림 하는 거잖아요. 나라는 존재를 온전하게 내가 사랑해주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여러분들이 하기 전하고 하고 나서 내 자세가 바뀌는 것도 스스로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상은 자연스럽게 알아차림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조건이 많으면 명상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 호흡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또 내 마음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흘러가듯이 알아차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